볼게요. 설계 목록에서 검색 누르면은 얘가 설계하면 쭉 뜨고 서명하려면 가장 먼저 승인 상태여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서명 가능이라고 떠 있어야 된다. 서명 가능이라고 떠 있어야 되려면은 반드시 청약 일자가 현재이거나 미래여야 된다. 과거면은 여기 안 떠요. 반드시 청약 일자가 설계 일자는 과거에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청약 일자가 반드시 현재이거나 미래여야 된다 라는 거. 아래 건 전부 다 지금 청약자 가격가라 그것이 안 뜨는 거네. 그렇죠. 여기 지금 승인이 돼 있긴 하지만 안 뜨는 이유는 과거니까. 이게 서명 가능이 뜨려면 반드시 현재이거나 미래여야 된다. 뭐가? 이 청약 일자다. 진행해 볼게요. 가장 먼저 하실 거 앞에 네모칸 찍으시고요. 네모칸 찍으시면은 이렇게 하단에 창이 하나 올라와요. 이렇게 창이 하나 올라와요. 여기서 단순 변경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 누르시고 청약 일자 반드시 현재이거나 미래여야 된다고요? 미래로 놓고 사인 미리 받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과거이면 사인 자체가 안 돼요. 미래로 놓고 사인은 미리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 사인 받은 날짜에 보험료 결제하시면 되니까. 하지만 과거로는 안 된다. 청약일자 오늘로 바꿔줄게요. 바꿔주고 계좌번호 입력해 주시고 전자서명을 진행하려면은 반드시 계좌번호가 입력이 되어야지만 진행이 돼요. 이체일 넣어주시고 동 13일로 하시는 게 가장 편하신다고 했죠? 기억자 관계 이거 헷갈리셔 하시더라고요. RC님들하고의 관계 아니에요. 이거 RC님들하고의 관계로 헷갈려갖고 막 입력하시더라고요. RC님들하고의 RC님과 계약자의 관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계약자와 예금주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계약자와 통장 계좌번호의 관계가 누구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누굴 거예요? 본인이겠죠. 네, 근데 이거 헷갈리시고 RC님들하고의 관계가 계시더라고요. 본인 배우자 참. 그렇죠. 계약자는 이분인데 이분이 남편 통장으로 그 예금주를 넣을 거야. 그럼 계약자의 관계는 배우자가 되는 거고. 이분 자녀 통장으로 넣을 거야. 그럼 계약자의 관계는 자녀가 되는 거고. 계약자와 예금주하고의 관계를 묻는 거예요. RC님들하고의 관계 아니에요. 네. 본인 이런 식으로 드시고 단 주의하실 거 우리 전자서명 방법이 지금 이 갤럭시북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방법이 있죠. 갤럭시북으로 서명을 할 때는 계약자 본인 통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배우자 통장이든 자녀 통장이든 누구 통장이 돼도 예금주가 다른 사람이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스마트폰 서명을 할 때는 반드시 본인 통장만 스마트폰 전송이 가능해요. 주의하실 거. 다시 갤럭시북에서 서명할 때는 예금주가 꼭 계약자 본인이 아니어도 된다. 배우자건 자녀건 타인이 돼도 된다. 하지만 스마트폰 서명을 할 때는 반드시 계약자 본인 통장이어야지만 스마트폰 서명 진행이 가능하다. 됐어요? 네. 네. 본인 넣고 초회 즉시이체 첫회 보험료 통장에서 뺄게요가 초회 즉시이체예요. 첫회 보험료 통장에서 빼겠습니다가 즉시이체인데 요거는 무조건 예로 놓고 진행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요거를 아니오로 놓고 전자서명을 완료했어. 근데 고객님이
선택보험료 통장에서 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난 이거 이미 아니오로 놓고 진행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전자세금을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로 놓고 진행을 하더라도 고객님이 초회보험료 카드 결제할게요, 뭐 가상계좌 결제할게요, 그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 초회 즉시의 여부는 반드시 예로 놓고 진행하셔라. 여기 돋보기 눌러서 계좌번호 넣어주시고, 삼성화재와 거래가 있으신 분은요 여기 계좌 목록이 뜰 거예요. 삼성화재와 거래가 있으신 분들은 그럼 계좌 목록 뜨는 거 체크하셔서 반영 누르시면 되고, 이분은 삼성화재와 연결된 계좌가 없어요. 그럼 신규 계좌로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돋보기 모양 눌러주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잠깐 5일 13일자 자동이체 행사시 2회 보험료가 2월 초에 이수는 고객한테 안내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럴 수 있잖아요. 계약을 말일날 했어. 말일날 했는데 말일날 한 거는 첫 회 보험료 이출된 거죠. 보험료는 납입 회차로 정해진다 그랬잖아요. 휴대폰 요금처럼 쓰고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납입 회차만큼을 입금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말일날 결제했어. 그럼 말일날은 첫 회차 보험료가 결제된 거고, 내가 자동이체를 5일차 13일자로 결제를 했어. 그럼 5일차 13일자는 2회차 보험료가 나가는 거죠.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5일 만에 또 나가? 13일 만에 또 나가? 이렇게 느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한테 꼭 설명해 주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다 입력하고 다시 한번 반영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는요 아까 제가 적립보험료 넣었죠. 적립보험료를 넣었다는 얘기는 만기환급금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기금 지급계좌 정보도 넣어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본인 계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계좌니까 이 계좌와 만기금 이 계좌를 동일하게 진행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계약자 통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 통장, 배우자나 뭐 자녀 통장으로 했을 경우는요, 요 만기금 통장을요, 본인 통장으로 따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만기금은요, 타인이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자 통장이기 때문에 만기금도 같이 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타인 통장으로 할 경우에는 만기금은 반드시 계약자 본인 통장으로 따로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 확인 눌러주시고, 저장 눌러주시고, 반영 눌러주시고, 상 닫으시면 돼요. 네? 또 대리납부 안 된다고 그때 뭐 한번 했어. 대리납부 안 된다고 그때 그건 좀 다른데. 다른지. 하고, 이렇게 무언가를 입력을 할 때는요, 무언가를 입력하고 나서 검색 단추를 한 번씩 눌러주셔야 돼요. 우리 컴퓨터에서 새로 고침이라는 단추 있죠? 화면을 한번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하던 작업창이잖아요, 얘는요. 그럼 아까 하던 작업창에다가 현재 입힌 거를 화면을 바꿔줘야 돼. 그 화면 바꿔주는 작업을 검색 또는 새로 고침, 제조해, 이런 단추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새로 입혔잖아요. 그럼 검색을 다시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서명 가능 눌러서 먼저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자서명 시 자동수납 불가 조건을 확인해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자동수납이 안 된대요. 자동수납, 전자서명을 하면은요, 자동으로 계약이 반영되는 거, 요거를 자동수납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조건이 되면은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고 총무님이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그게 자동 수납 불가 조건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전자 설명을 하고 보험료 결제를 하면요 자동으로 계약이 반영돼요. 그걸 이제 자동 수납이라고 하고 이런 사유에 해당되면은 자동 수납이 안 되고 총무님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 이 사유. 그리고 우리 태블릿에서 설명할 거잖아요. 그래픽북에서 이거 우리 태블릿 설명 누르시고 전자 설명 후에는 설계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소에 입주려고 예로 놓고 하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거 수정이 안 되니까. 할 수 있습니까? 예. 예 눌렀더니 고객 확인용 알릴사항 우리 고지 의무 입력한 거잖아요. 이 화면이 가장 먼저 떠요. 우리 고객한테 고지 의무 물어보고 설계를 진행하긴 했지만 고객 만나서 사인을 받는 과정에서 고객이 저 뭐 했어요? 라고 이제 새로운 고지사항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고지사항 무언가를 입력을 해버리면은요, 이 설계 상태가요, 승인해서 보험료 계산 상태로 풀려버려요. 나는 지금 고지 의무를 다 아니오로 놓고 승낙을 받은 거예요.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근데 고객하고 만나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무언가가 고지사항이 나타났어. 그래서 이 고지사항을 예로 바꾸고 고지를 해주는 순간 설계 상태가 보험료 계산 상태로 풀려버린다고요. 그래야 되는 게 맞죠? 네, 고지 의무를 잘못한 설계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수정하는 순간.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 건들면 절대 안 되시고 요 단추 눌러주셔야 돼요. 설계 시 입력한 정보와 동일합니다. 요 단추. 요 단추를 눌러주셔야 설계 시에 입력한 정보와 동일합니다가 되고 설계 상태를 그대로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시 주의하실 거, 이 상태에서 무언가를 체크를 해버리면은 설계 상태가 풀려버린다. 승인 상태가 풀려버린다. 전자 설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로 풀려버리는 거예요. 다시 재승인 받아야 되는 상태로 풀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의하실 거, 요 단추 눌러주셔라. 설계 시 입력한 정보와 동일합니다. 요 단추 눌러주셔라. 눌러주시고 저장. 눌러준 다음에 이제 본인 인증 받아주시면 돼요. 우리 전체분해 진행해주시고 인증 받아주시면 되는데 인증받는 방법은요 3가지가 있어요. 휴대폰이 본인명의인 경우에는 휴대폰 인증 받아주시면 되고, 휴대폰이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 신용카드 이렇게 신용카드 번호 넣어주시고 인증 받아주시면 되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인증하기를 누르면은요 고객님한테 전화가 가든가 뭐 해가지고 고객님이 거기서 인증해 주시면 돼요. 신용카드도 없다? 그러시면 신분증 이런 식으로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쉬운 방법이 휴대폰 인증이니까 휴대폰 인증. 그리고 이제 인증번호 고객님한테 물어보셔서 온 거 물어보셔서 이제 인증번호 넣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인증번호 입력해 주시고 확인 해주시고 여기까지 진행되신 뒤에 전자 설명 시작. 메시지 뜨면은요 고객님하고 이 메시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방송화돼서
원칙은 이 화면을 이렇게 쭉 하나씩 넘겨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 화면을 이렇게 쭉 넘기시면서 다 이렇게 읽어주시고 설명해 주시면서 가셔야 사인을 받으셔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거 언제 다 읽어줄 거야? 고객님 앞에서 힘들잖아요. 그리고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여기 상단에 보면은 짝대기 3개 있죠? 여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계약자 RC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여기가 사인하는 첫 번째 곳이에요. 여기 계약자 RC 여기 눌러주시면 사인 받는 곳으로 이동돼요. 여기인데 여기 RC 사인이죠? 여기 눌러서 RC 사인 해주시고 이 화살표 표시가 다음 사인한 곳으로 넘기겠습니다 라는 표시예요. 요거 이렇게 누르시고 여기 고객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고객님이 계약자가 여기다가 고객님이 사인해 주시고 또 화살표 계약자 RC 사인 저는 지금 막 진행하고 있지만 고객님한테 이거 설명해 주시면서 사인 받으셔야 돼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쓰기 하는 거예요. 덮어쓰기. 그래서 고객님한테 이거 중요한 고지사항이기 때문에 덮어쓰기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한번 읽어주시면서 덮어쓰기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직업, 직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직업, 직무가 변경된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고객님 확인되셨으면 이렇게 더 쓰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일일 자동차에 대한 내용도 쭉 읽어주시고 더 쓰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쭉 읽어주시고 더 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인 다 하셨으면은 요거 이제 완료 표시, 여기 구입 표시, 완료 표시 이거 눌러주시고 상단에 서명 완료, 이게 서명 완료라는 단추예요. 이거 눌러주시면 이 단추를 누르면은 빠진 서명이 있는 곳으로 얘가 이동해줘요.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곳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또 서명 완료. 또 빠진 곳으로 이동해줘요. 요거는 예금자 보험 관련 성립 여부의 보호 한도에 대한 정보로서 우선적으로 설명을 하셨으니까 다음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십니까? 고객님이 해당되는 항목 체크해 주시면 돼요.
해당 안 되시면 해당 없으면 체크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해당되는 사유 체크해 주시면 되고, 대부분 해당 없으면 해당될 거예요 아마. 본 상품의 구매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가족 보장이겠죠. 그래서 체크해 주시고 또 설명 완료. 고객님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면 전문 금융 소비자 쪽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 우리 보험 설계사도 금융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일반 금융 소비자 체크해 주시면 돼요. 설명 완료. 본인이십니까? 예. 설명 완료. 전자설명 완료하셨습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확인. 전자설명 이제 끝났어요. 완료된 거고요. 이렇게 완료된 거고요. 전자서명 완료한 뒤에는 이제 청약 접수라는 화면으로 이동되는데, 청약 우리가 사인하는 거 지금 했던 행위를 청약하는 행위라고 해요. 청약한 거를 회사에다가 접수해야죠. 그걸 청약 접수라고 해요. 순서가 사인했으면 회사에다가 청약한 사항을 접수한다. 청약 접수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청약 접수 눌러주시면 이 화면에서 이제 첫해 보험료 어떻게 할 거야? 를 물어보는 이제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즉시 이체할 거야 라고 체크했잖아요. 즉시 이체할 거면 그대로 놓고 저장, 청약 접수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서 바꿔주실 거면은 다른 방법으로 바꿔주시고 청약, 저장, 청약 접수 눌러주시면 되고, 카드 결제라고 바꿔볼까요? 신용카드. 그래서 저장, 청약 접수. 청약 접수 하시겠습니까? 예. 청약 접수까지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행위는 어떤 거? 보험료 결제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험료 결제 들어가셔서, 아까 신용카드로 결제한다고 체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카드 번호 유기한 누르고 보험료 결제 눌러주시면은 계약은 마무리되십니다. 이거 지금 가상 설계이기 때문에 결제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이제 하고 카드 번호 유기한 넣고 보험료 결제까지 눌러주시면은 계약 마무리되시고요. 계약 마무리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주실 거 있죠? 고객님한테 카톡으로, 선물 생각하는 거고. 그쵸? 바로 확인 서비스 전송될 거니까 그거까지 마무리 해주시면은 계약은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 전산 설명 마무리할게요.